네, 제 옆에 계신 박준호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이제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제 배우분들 이제 인사 말씀 하실 때 네. 드라마에서 맡으신 캐릭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박 감독님부터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허수아비 연출을 맡은 박준우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서영 배우. 잘 보인다. 네, 안녕하세요. 허수아비에서 서지원 역할을 맡은 유승복 배우님이요. 오늘 유승복 배우님 제 눈에 실핏줄 때문에 충혈돼서 선글라스로 진행하는 점 양해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벗으면 아마 좀 신기가 불편해서 여기 저 안 나왔죠? 아직. 이희준 배우님이 연기하신 차시영 역의 차시영의 아버지 역할 차무진입니다. 아마 3부부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캐릭터 차차 등장하면 어떤 캐릭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세 분께서 인연이 특별합니다. 감독님하고 두 배우의 크래쉬라는 작품에서 이제 호흡을 맞췄던 동료들이고요. 특히 이제 크래쉬에서 유승복 배우님하고 곽선영 배우 부녀지간으로 나와요. 그리고 유승복 배우님은 이미 이 드라마와 같은 소재인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에서 박희자 역을 맡았어요. 이 박희자 역이 서지원, 이제 곽선영 배우가 이 드라마에서 맡았던 서지원 기자 역에 해당하는 캐릭터여서 굉장히 이 연결고리가 오늘 특별한 두 분이기 때문에 오늘 재밌게 요점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린 뒤에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이제 드릴 거고요. 이제 먼저 감독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 작품은 감독님께서 기획 단계에서 참여하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허수아비라는 아이템을 기획 단계에서 어떻게 참여하게 됐고 기획 의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2021년도에 모범특치라는 드라마를 했었거든요. 시즌1을. 근데 제가 원래 그것이 알고 싶다도 하고 원래 시사교양 PD였어요. 그래서 모범특치가 두 번째 작품이었는데 제가 약간 버릇이 좀 있어서 드라마에 이렇게 다큐를 끼워 넣거나 뭐 이런 별책 프로 같은 걸 한 적이 있는데 그 모범특치가 끝날 때쯤 제 개인 그런 뭐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하다가 만나게 된 이 이춘재 연재 살인 사건 관계자가 계셨는데 그분들을 만나고 이게 드라마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처음 했었고요. 처음 했는데 주변에 이야기하니까 이미 살인의 추억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드라마를 하냐라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2019년도에 이춘재가 범인으로 특정되면서 범인이 잡히기 전이 아니라 범인이 잡히고 나서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적어도 그러면 86년부터 91년 사이의 사건인데 왜 그때 이 시대의 살인마를 잡지 못했을까? 그게 왜 못 잡았던 거고 왜 30년 만에 뒤늦게 잡혔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친한 작가분한테 이걸 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이지연 작가가 이제 저랑 친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처음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그게 어떤 의도인지는 처음에 저도 설명을 잘 못했고 본인도 될까 이러다가 한 1년이 지난 뒤에 우연찮게 만났는데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죠. 시작을 하게 됐었고 그 여러분들 미드 중에 트루 디텍티브라고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그 드라마를 레퍼런스로 삼자. 늙은 형사들이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되짚는 그런 방식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 시간을 갖다가 시작과 끝을 현재로 맞추고 이제 88년도 돌아왔던 이야기가 됐던 거였고 우리 작가님은 뭐 그것도 좋은데 자기는 메어 오브 이스타운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마을 안에 어떤 연쇄살인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그것도 좋다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작품은 여러분들께서도 보셨다시피 범인이 대체 누구냐, 이 범인을 누군지 쫓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범인은 잡혔는데 뒤늦게 그때 이 사건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이희준 씨하고 박혜수 씨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 두 어린 시절의 악연이었던 이 관계가 향후 드라마 전개될 때 서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주요한 특징이라는 점에서 같은 사건을 이미 소재로 했던 영화나 드라마와의 좀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쭙기로 하고 자, 두 배우님들 모셨으니까 이제 두 배우분들께 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두 분께 공통적으로 여쭙는데요. 허수아비를 좀 같이 하자 박준호 감독님이 제안을 하셨을 때 대본 읽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 대본의 어떤 지점에서 매료돼서 또 이번 작품도 함께 하시게 됐는지 곽선영 배우님부터 유승목 배우님부터 곽선영 배우님부터 같이 하게 돼 있으니까 곽선영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 배려가 넘치는. 일단 이거는 대본 지금 1, 2부를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재밌게 보셨어요? 사실 그건 더 재밌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대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텍스트로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재밌는 대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한 번에 읽힌 거는 물론이고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서주원 역할이 아니더라도 이 작품은 어떤 역할이었어도 분명히 제가 하겠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본이 굉장히 탄탄했고 내용은 너무나 참혹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해내야 하는 저희 배우들과 이제 스태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할 게 많고 재미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진범이 오랜 기간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도 혹시 알고 계세요? 감독님께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엄한 사람이 들어가 살았죠. 엄한 사람이 들어가 살았고 이 진범이 잡히고 나서 사실 그거 내가 한 거야. 그 사람은 억울해. 해서 그분이 이제 다시 나오게 됐죠. 세상으로 몇십 년 만에. 이런 사실들이 너무 가슴 답답했어요. 이게 아무리 옛날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 그 한두 사람의 인생인데 피해자들까지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수의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나? 너무 참담하고 참혹하고 너무 알려야겠다는 사명감보다는 사명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네.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번 작품도 네. 운명이었네요. 네. 유승목 배우님께서는 또 크래시에 이어 또 박 감독님하고 같이 해야겠다. 이 작품의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습니까? 요즘 이쪽
마담이 좀 많이 힘들대요. 근데 이 힘든 가운데 저 시켜주면 뭐좀 감사하고 당연히 해야죠. 하고 이 전전 작품 같이 할 때부터 이 작품 이야기를 하셨어요. 형 같이 하자고. 근데 저는 대본을 보고 그 당시에 난무했던 폭력 그리고 공권력 그 안에서 좀 정의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또 덧붙여서 가미된 게 범죄의 어떤 스릴러와 미스테리가 동시에 보여지는 느낌 그러면서 굉장한 긴장감이 있는 대본이구나 작품이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이거 당시에 피해자 여기 대사에서 나오지만 피해자분들과 뭐 가족들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 번쯤은 영화가 아닌 드라마로 많은 대중들이 보면서 그때가 어땠었는지 지금 현실과 비교도 할 수 있고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게 참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진행될수록 또 유승복 배우님이 맡으신 캐릭터 또 어떤 캐릭터일지 좀 소리 티셔츠. 치는데요. 예, 열기가 지금 우와.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예,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는 동안에 그 여러분들께서 1, 2화 보시면서 여기 이제 감독님 두 배우분들한테 궁금했던 것들 이제 질문 드릴 기회 마음껏 드릴 테니까 생각을 좀 해놔주시고요. 이따가 그 두 배우분께서는 클래식 때 이미 또 부녀 관계로 호흡을 한번 맞추셨고 그만큼 이제 박준호 감독님하고는 이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한 만큼 서로 이제 척하면 척할 것 같은데 두 배우님은 이번 현장에서 뭐 모르겠어요. 3화 이후로 이제 두 배우분이 얼마나 어떻게 또 부딪히는 장면이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이제 서로 서로 아는 사이인 만큼 좀 호흡이 이거 잘 맞다라고 느꼈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두 분께 각각 한 분씩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먼저 두 분은 만나질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모험택시 할 때 유승복 선배를 처음 만났어요. 그때부터 카운팅을 하면 5작품을 연달아 했었고 박상민 배우는 제가 모험택시 할 때 여주인공 캐스팅 하려고 했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서 하여튼 뭐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작품부터 4작품을 여주인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만나는 시는 없었는데 제가 이 허수아비라는 작품을 한 5년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한테 꼭 이걸 좀 시켜주 제가 이제 좀 부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 두 분이 만나는 일은 없었어요. 다 어떤 의도가 있었네요. 아마 한신도 안 만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자리도 뭐 제가 부탁을 했죠. 저 혼자 나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우리 여주인공한테 부탁을 하고 승목이한테도 형 같이 나가자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 감독님 말씀에 혹시 배우분께서는 좀 뭔가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아니, 사실 이 둘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얘네 안 만나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뭔가 퀴즈를 내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랬구나라고 느껴졌어요. 만날 일이 안타깝게도 없었는데요. 같은 장면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씬이 많으니까
그날 그 촬영 장소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촬영 장소에서 그러니까. 또 못 만났지. 뭐. 리딩 때 보고 못 만났나? 리딩 때 보고 못 만났는데 이제 뭔가 장소가 달라서 촬영 현장에서도 이제 만날 수가 높으신 분이고 이제 저는 발로 뛰는 이제 기자였기 때문에 장소가 달라서 만날 수는 없었지만 한 회 안에서는 만날 수 있죠. 여러분은 저희를 하루에 한 번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야, 벌써 이렇게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제 두 분이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해왔는지 짐작이 되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관객분들과 Q&A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현장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선착순, 박준호 감독님 사랑합니다라고 현수막으로 선착순 20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릴 테니까 많이 손 들어주십시오. 질문 한번. 저기 두 번째 자리에 안경 끼신 남자분께 마이크를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보통 영화 뭐 시사회나 GV 같은 걸 좀 봤었었는데 드라마 GV 시사회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약간 근데 첫 질문이 이게 총 몇 부작일까? 벌써부터 다음 몇 부까지 이렇게 긴박하게 인텐시브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었고요. 벌써 이제 3부부터 유승목 배우님 나오는 거가 벌써 이제 기대가 되고 인물들이나 캐릭터가 다 살아있고 그 정말 이렇게 많은 인물들하고 캐릭터들이 살아있게 이제 재현한 부분들이 정말 또 이제 기존에 뭐 살인의 추억도 좋아했지만 이렇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연장선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게 저는 좋게 지금 굉장히 좀 다가와서 빨리 언제 개봉되고 이제 다음 몇 부작이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작 기간 5년이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엄청나게 준비 프리프로덕션 하시고 이렇게 나오셨는지 그 중간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 에피소드들도 좀 궁금해서 이렇게 좀 마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뒷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저랑 이지연 작가의 목표는 시간을 뒤섞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해보자라고 해서 실은 이제 주인공 캐스팅했을 때 곽선영 배우나 박혜수 배우, 이준 배우들이 노역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제 기준점을 삼아서 30년 전 88년도와 2019년도를 같이 연기하는데 이게 지금은 첫 신 마지막 신의 2019년도가 범인과 박혜수 배우의 이야기로 30년 뒤 나오지만 후반부 가면 완전히 2019년도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일러라서 이제 다른 말씀 못 드리는데 이지연 작가와 저는 계속 이야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게 그런 그 예상을 못할 수 있는 반전들을 좀 심어놔서 아마 1, 2부 보시고 3, 4부 보시고 한 주마다 조금 의외의 이야기 전개라는 반응을 좀 얻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시 하는 이유나 메시지는 나중에는 다 보시면 아 이것 때문에 다시 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현실적으로 이 제작비와 편성을 설득을 하려고 하면 저희의 웹피나 이런 것들은 장르물로서 스릴러로서 충분한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장치를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했었고 다음 주 월요일 4월 20일부터 매주 2회씩 지니 TV, ENA 그다음 티빙에 방송이 되고요. 12부작이고요.
제가 힘들었던 건 대본 개발하는 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살인의 추억보다 재밌거나 아니면 더 잘 만들 자신은 없으나 다만 시장에서 제작이 가능한 어떤 물건이나 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서 그래서 사실 1, 2부에도 엄청 저희들이 나름 뒤의 이야기를 위해서 심어놓은 것들이 있어서 좀 뒷부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연결고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감독님 말씀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1, 2화를 봤을 때 이 드라마는 현재와 과거를 수시로 오가는 이제 서사 구조의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왜 그랬을까? 감독님 왜 이 같은 서사 구조를 선택했을까라고 생각을 혼자서 이제 해보았더니 어쩌면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2026년 현재에도 어쩌면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될지는 이제 계속 다음 주부터 정주행하면서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답변 감사드리고 또 질문 저기 맨 끝에 안경 쓰신 남자분이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마이크 드릴 테니까 계속 손들어 주세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우선 잘 봤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실제 사건에서는 허수아비를 이용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허수아비라는 소재를 사용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처음에 제목을 제가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봉준호 감독님이 살인의 추억을 할 때 박찬호 감독님이 거기 걸려있던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실을 찢어 죽인다. 작가님한테 제가 그걸 제목으로 쓰자고 했어요. 근데 드라마들은 이걸 축약을 하잖아요. 내사로. 죽어도 그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제 다른 제목을 찾아보자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뭐 이야기 말씀드려도 되는데 작가님이 이용우라는 이름의 용자가 허수아비 용자예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작가님이 생각했던 허수아비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허수아비를 범인으로 구체화시키면 범인이 이거는 다 만들어낸 거지만 허수아비 형태를 했다라는 거고 작가적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시대가 허수아비였고 또 아니면 어쩌면 주인공이 아니면 경찰이 아니면 언론이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제목 결국 허수아비로 했죠. 답변 충분히 되셨죠? 지금 감독님한테 연달아 질문이 2개 왔는데 이제는 우리 평소에 접하기 힘든 두 배우분 모셨으니까 곽선영 배우님하고 유승목 배우님께 한자와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곽선영 배우님께 질문하겠다. 여기 두 번째 먼저 답변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 저는 작년부터 연기를 공부하는 40대 그냥 직장인 극단에 있는 신입 단원인데요. 곽선영 배우님을 친애하는 그 판사님께 연기하실 때부터 제가 좋아했고 광고 나올 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팬이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밝은 드라마도 하셨지만 이제 어두운 드라마를 하시고 나서 그 이제 어두운 배역에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라던가 그런 분위기 속에 빠져나오는 게 너무 좀 궁금하고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연기 공부할 때 저는 조금 빠져나오기가 좀 힘든 타입이라서 이걸 배우님께 너무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질문 주셔서. 일단 너무 대단하시네요. 박수 한번 치고. 정말 멋지시네요. 일단 신혜하는 편지님께는 제 데뷔작인데요. 그걸 보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출퇴근이 빠른 편이어가지고요. 이게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컷과 함께
퇴근을 인물에서 바로 퇴근을 하는 타입이어서 뭔가 깊이 빠져서 뭐 힘들거나 했던 적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글쎄요, 계속 뭔가를 하시다 보면 나만의 노하우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엉망인 대답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아까 먼저 또 답변하시려고 했던 말씀들 있었을까요? 방금 전 그 질문에서 감독님 말씀 답변하시고 난 다음 제가 이제 캐치 못한 줄 알고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유승목 배우님 팬분도 오신 것 같은데 굳이 저한테 우리 유 배우님도 모셨으니까 유 배우님께 좀 질문하겠다. 아직 1, 2화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하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억지로 굳이 어디 첫 번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 분께 모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저는 연출을 공부하는 학생이고요. 아까 옥수수밭 도주신을 다들 되게 심장 쫄깃해 하시면서 봤거든요. 저도 완전 너무 재밌게 봤고 그래서 그런 허수아비가 주제인 만큼 농촌 배경으로 찍으시면서 엄청 벌레와의 사투도 하시고 되게 덥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찍을 때 어려우셨던 점들 궁금합니다. 그리고 쭉 농촌이 배경인지 12화 내내 농촌을 배경으로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도지에서 고생한 적이 없어요. 높으신 높으신 분이어가지고 높은 사람이라 그런데 잘 안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사무진 선생님께서는 높으신 분이어가지고 국회의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살인의 추억의 선동바닥 좀 불러주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실 건데 사실 저희 12부 내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으로 돌아올 때는 사실 배경이 좀 달라져 있겠죠. 하지만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는 배경이 당연히 농밭일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세트가 없었어요. 올 로켓이었기 때문에 세트를 세트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느낌과 분위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실제 시골에 있는 집과 실제 농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더운 날씨에 찍었기 때문에 더위와의 싸움이 제일 다들 힘들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잘 촬영을 행복하게 마칠 수 있었던 거는 연출 전공하신다니까 감독님이 저희한테 쉬는 시간을 주셨어요. 촬영 시간 포함해서 진짜 더운 시간 1시부터 4시 그 정도까지 쉬고 오게 점심 먹고 쉬고 올 수 있게 더위를 좀 식히고 한바탕 씻고 올 수 있게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촬영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전라도 해남 저 끝에까지 가서 같이 했던 친구가 여기 와 있는데 어디라고? 군산이구나. 아주 멀리 많이 다녔어요. 감독님도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주 배경이 88년도인데 뭐 오픈 세트를 지을 수는 없었고 그리고 이 가옥의 형태나 뭐 제일 티가 나는 게 보시면 태주집이나 이런 가옥들의 형태가 개량 한옥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30년 전 가옥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전국을 뒤져보니 해남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거리나 이런 거는 서천이었고 충남 서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곳들도 다 지방이에요. 지방이고. 그래서 그 미술 소품팀이 아무래도 40년 전 시대극이라서 그걸 구현하고 재현하는데 엄청 애를 먹고 그걸 저희가 드레싱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좀 힘들었었고 그리고 저희가 7월 1일부터 촬영을 해서 너무 더워서 그래서 한번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낮에 촬영을 안 했었어요. 안 하는 대신 그것도 노동 시간에 이제 포함해서 일찍 끝내주고 했었죠. 그래서 다행히 건강하게 쉬면서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드라마 보면서 인상적으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단순히 뭐 미술 소품, 의상,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분들께서 시대 고증을 단순히 잘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 1, 2화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시대를 단순히 고증한 것 이상의 어떤 무드, 정서, 이제 당시의 시대 공간이 주는 그런 무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 무드는 단순히 똑같이 꾸민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배우분들의 연기며 뭐 미술이며 뭐 자연이며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당시의 어떤 정서들이 고스란히 스크린을 넘어서 이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 분께 답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이제 또 그 감독님이나 뭐 이제 세 분 아무 질문 있으신 분은 손들어 주세요. 중간 맨 끝에 손들어 주신 여성분께 마이크를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영화도 너무 좋아하고 진짜 첫 번째 1부 끝나고 누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누군지 얼굴이 이렇게 뽀샤시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안 나오나요? 제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몇 회에 나오는지를 나오기는 나오나요? 중간에? 반드시 나오고 1, 2부 안에 아니지 아직 여기 20명이 안 나오셨으니까 4부 안에는 범인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아니 저도 아직 안 나왔는데. 진짜 궁금하네요. 너무 재밌게 보셨다는 뜻이잖아요. 나오긴 나옵니다. 재밌었네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저쪽에 지금 카메라 뒤에 마스크 쓰고 계신 여성분께 또 마이크 바로 넘겨드릴게요. 손들어 주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 게 그 장면들을 보다 보면 이제 범인이 여성같이 부드러운 손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서 송건희 배우를 비춰주고 송건희 배우가 있는 그 서점 뒤에서도 이제 피해자의 물건으로 보이는 가방으로 암시를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허수아비로 보이는 범인의 손수건을 감고 있더라고요. 송건희 배우가 했었던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범인을 암시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나 범인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뒤에 이제 3부, 4부, 5부, 6부 계속 이제 주요 소재들로 나오는데 실제 어떤 사건에 반전이 되는 그런 단서들을 심어놨고요. 근데 제가 그 세세한 것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예상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요주 인물이어가지고 까딱하면 지금 누구라고 말하겠습니다. 근데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이거는 저희가 꽁꽁 숨겨놓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그림 찾기 하듯이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만들어내시면 안 돼요. 제가 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아, 그거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두 명이 됐네 요주 인물이. 감독님 답변을 박수 한번 좀 주시죠. 답변 충분히 되셨죠? 네, 아까 이제 간발의 차이로 손들어 주셨는데 지금 질문하시겠어요? 지금 저기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안경 쓰신 예. 네, 너무 재밌게 봤고요. 요즘에 드라마를 재밌는 걸 못 찾아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우선 빵 터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제가 무서운 걸 못 보는데 너무 쫄깃하게 진짜 봐가지고 범인이 누구인지 추리하는 재미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허수아비를 지으신 이유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하셨고 또 다른 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조금 비슷하게 했지만은 감독님이랑 배우님들이 각자 이 작품을 관전 포인트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보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 하는 포인트가 각각 이렇게 추천 비슷하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유수목 선배님이 사실은 봉준호 감독님의 그 살인의 추억에 출연하셨거든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 같은 소재이긴 한데 실제 사건이 40년 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당장 이렇게 직관적으로 범인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기획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40년 전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또 나중에 비춰지는 모습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88년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지?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우리 곽선영 배우님이 말씀 해주시고 관전 포인트는 사실 범인이 누굴까 이렇게 추리해 보시는 것도 물론 재밌겠지만 배우들의 연기가 가장 큰 재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희준, 박혜수 이 두 배우의 정말 연기가 보이지 않는 연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저 그 사람이 돼버린 살아있는. 근데 그 둘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등장하지 않은 인물들 중에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모두 그 시절 그때 그 사람들이 되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연기 향연 그게 아마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더 어떤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까딱하면 스포될까 참겠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이 드라마는 첫 장면부터 아주 밀도 높게 88년도가 어떤 시대인지를 배우들의 각각의 캐릭터마다 어떤 연기나 대사들 그리고 인물들이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굉장히 밀도 높게 그려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말씀 들으니까 아 그랬지 하면서 생각이 나네요.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방금 제 손들어 주신 두 번째 줄에 여성분께 마이크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너무 재밌게 봤고 제가 이런 장르를 사실 잘 못 보는데 정말 숨을 참고 봤고 개인적으로 감독님 작품도 많이 봐서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배우님들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제 과거랑 현재도 오간 연기를 하셨고 또 이 캐릭터를 위해 또 어떻게 연구를 하셨고 어떻게 보여주고 싶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차무진이라는 사람의 처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환경 그런 상황에서 지금이 아닌 그 당시에 아버지로서 보편적인 모습들이 어떤 것들일까라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땐 제가 이제 좀 어렸겠지만 학생 시절이지만 그때 이제 부모님 그래서 옛날 생각도 좀 많이 하면서 그때의 정서들을 좀 부모님 정서들이 어땠지라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해서 좀 표현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배우님 하실 네. 저요? 서지원 그러니까 그 인물을 뭐 기자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막 알아봤다 뭐 이런 준비보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인물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인물의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도 물론 여러 그런 영상을 보내주셨고 같이 공유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요. 제가 이제 노역을 처음으로 분장을 해봤는데요. 물론 공연에서는 분장 없이 한 적이 있습니다만 분장을 또 처음 해봤어요. 그게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게 내가 늙으면 이렇게만 늙을 수 있다 할 정도로 너무 곱게 분장을 해주셨고 정말 서지원이라는 저 날아다니던 인물이 2019년에는 정말 이렇게 됐겠구나 할 정도로 구현을 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노력보다는 도움을 받은 게 더 큰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됐을까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네. 그 1, 2화 통틀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그 서지원이 한 대사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대사냐면 강태주하고 서지원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강태주가 지금부터 내가 밥상을 맛깔나게 차리려고 하는데 수자진 놈이 마음에 너무 안 든다 라고 이제 자기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서지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자진 놈이 마음에 안 들면 수자진 놈을 바꿔야지. 이 대사는 저는 이 1, 2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대사가 서지원이 한 이 대사가 강태주가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대사, 주인공을 아주 적극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이 갑자기 뭐 이게 상관도 없는 답변 듣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대사를 하실 때 배우님은 현장에서 좀 어떤 고민을 좀 하셨습니까? 그게 사실 대사가 이제 그럼 따님한테 쥐어줘 수저를 이라는 대사인데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한 친구이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상황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강태주가 아주 간단한 생각도 못하는 와중에 그냥 친구끼리 술 한잔 먹다가 너무 단순한 논리잖아요. 수저진 놈이 마음에 안 들면 딴 놈한테 쥐어주면 되잖아 라고 가볍게 툭 던져준 대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볍게 던진 그 친구로서 얘기해준 그 말에 태주가 이 생각을
내가 왜 못했지? 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뭔가 이 대사를 대주한테 생각을 바꾸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라기보다는 그냥 가벼운 술자리에서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벼운 말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저기 통로 좌석에 청자키에 들으신 관객분께 마이크를 전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회 정말 재밌게 봤고 집이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먼저 시간교차를 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연출님께는 이게 시간순으로 진행이 되면 사건의 흐름이 진행 과정 순서대로 보이다 보니까 더 이해가 편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특별히 시간교차를 택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도 감정이 쌓이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훅훅 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달될 때 어려움이 있을까 하면서 고민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간교차 진행이라는 시나리오를 바꿔서 배우로서도 따로 준비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부분 분량으로는 대부분 88년도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특정 회차들이 2019년도이고 그리고 이제 그 회차를 나머지 제외하고는 이제 첫 씬 마지막 씬에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현재가 나오는데 박혜수 배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촬영을 과거를 다 찍고 마지막 달에 현재를 찍었거든요. 일부에 나오는 현재부터 뭐 마지막까지. 근데 이제 배우가 이 노력을 하면서 어떤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현재가 중요하다고. 현재 2019년도 이야기인데 2019년도 시점에서 잠깐 갔다 오는 거다. 분량은 그쪽이 훨씬 더 많지만 2019년도가 중요하다. 이거는 왔다 갔다 뭐 분량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보이겠지만 실은 2019년도 이야기다. 2019년도에서 88년도를 본 것뿐이지 결국은 2019년도 이야기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얘기하면 스포인데 저는 그냥 그 대본 안에 주어진 상황을 열심히 연기했을 뿐이지 뭐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사실 이게 그 뭐랄까요, 모든 드라마든 영화든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1년인 경우도 있고 뭐 며칠 안에 벌어진 일을 영화에 담기도 하고 어쨌든 시간의 흐름은 존재하는데 다만 저희는 조금 긴 시간을 왔다 갔다 한 것 뿐이지 그 인물의 인생은 저희가 연기를 하는 거는 같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만 이제 여러분께 보여졌을 때는 교차로 편집이 되면서 이제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혹은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셨을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나중 현재죠. 현재를 제일 마지막에 제일 나중 스케줄에 찍었고요. 인물이 쭉 가는 인생임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에만 충실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 잘하는 거지. 잘했어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좋은 시간 함께 나눈 관객분들과 이제 감독님, 배우님과 단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예. 다들 이렇게 좀 자유롭게 포즈를 취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아요? 네.
네,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감독님, 배우님, 그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첫 방송 예정인 드라마 호소합이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관전 포인트와 함께 관객분들께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 차례대로,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배우들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여기 곽서영 배우나 아니면 유승목 선배님 계시지만 약간 자부심이 들 정도로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만 모았습니다. 그래서 연기 맛집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야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반전들도 숨어 있으니까 재밌게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현 배우님.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하는데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 오늘 목요일이죠? 금토일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떨리지 않나요? 사실 본방으로 저도 제 사수라고 하죠. 사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촬영이 없다면 이게 스릴러 무서운 거 못 보시는 분들 아까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셨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절대 무서운 작품 아니고 무서운 사건이지만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시절에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 인간 문제이 나오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되고요. 꼭 봐주세요.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소문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승목 배우님. 정말 이렇게 와주신 거 보면은 너무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드라마 재밌게 잘 봐주시고 끝까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승목 배우님 그 서울자가 대기업 팀 부장으로 지금 백상예술대상 방송국은 너무 배우님으로 올라왔으니까 잘 상 받으시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박준호 감독님과 곽선영, 유승목 배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 세 분 관객분들께 인사 후 저쪽으로 퇴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ENA 월화드라마 호소합이 최초 공개 시사회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후기, 리뷰, 트위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등 많이